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바로 소금물입니다. 피에 있는 물도 소금물이고 눈물도 소금물, 땀도 소금물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응급실에서 맞는 생리식염수도 소금물입니다. 소금 많이 먹으면 나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소금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1500ml인데 이걸 소금으로 환산하면 3.8g입니다. 실제로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양은 3400ml, 즉 소금 8.5g입니다. 와, 정말 많죠? WHO 권장량은 하루 소금 5g인데 우리나라는 하루 10에서 12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즉 WHO 기준 2배, 미국 심장학회 기준 3배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 183개국의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보면 일본은 10만 명당 30.6명, 프랑스는 30.2명, 한국은 27.8명입니다. 소금 섭취량이 아주 많은 한국에서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최저권이라는 사실을 학자들은 한국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률 181위가 일본, 182위가 프랑스, 183위가 한국인데요. 한국, 일본, 프랑스 모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고염식 국가이면서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가장 낮습니다. 뭔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심장건강식단으로 널리 권장되고 있는 지중해 식단은 정어리, 멸치, 올리브, 케이퍼, 치즈, 수프, 조개 등 소금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심장에 건강하다고 말할까요? 스위스나 캐나다도 고염식을 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싱겁게 먹어야 할까요? 코크란 리뷰에서 총 11편의 저염식 RCT 연구를 분석했는데 장기간의 저염식을 통해 수축기 혈압은 1.1, 이완기 혈압은 0.6 감소되었습니다. 즉 120에 80에서 장기간 아주 싱겁게 먹었더니 119에 79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장기간 저염식을 하게 되면 탈수가 일어나고 염분이 부족해집니다. 이러면 신장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즉 라스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요. 라스 시스템은 부족해진 수분과 염분을 복구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수축, 심박수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장기적인 저염식은 복구 시스템인 라스를 활성화시켜서 결국 신장과 심장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높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염식으로 혈압이 1 감소하는 대신 분당 심박수가 4번 증가한다면 저염식이 과연 심장에 좋을까요? 이건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평균 나트륨 섭취량인 4.6g과 미국 심장학회 권장량인 1.5g 섭취를 비교했습니다. 1.5g의 저염식을 통해서 정상 혈압 그룹에서는 혈압 변동이 거의 없었고 고혈압 그룹에서는 약 3에서 5 정도 감소했습니다. 나트륨 1.5g 저염식을 장기간 시행하면 탈수가 심해지면서 혈액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라스 시스템이 발동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혈중 레닌 수치 55% 증가, 알도스테론 127%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14%, 노르아드레날린 27% 증가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5.6 증가했고 중성지방은 7.0 증가했고 LDL은 3.1이 더 증가했습니다. 즉 저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극한 스트레스가 이어지는 위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면접시험을 매일 보는 극한 긴장 상태가 이어진다면 과연 심장에 좋을까요? 혈압의 극히 작은 감소를 위해 저염식으로 유발되는 극도의 건강 위험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이 그래프처럼 저염식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장과 심장,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 사실을 저염식 옹호자들은 완전히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저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7편의 메타 분석을 통해 저염식은 수축기 혈압을 1에서 4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혈압 감소는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심부전 환자가 저염식을 한 경우 전체 사망률이 무려 2.59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저염식을 하면 라스가 활성화돼서 혈관 수축, 심박수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신장과 심장에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심부전 환자에게 저염식을 했더니 사망 또는 입원이 무려 85%나 증가했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만성 신장질환에서도 저염식은 사망 또는 입원 위험이 2.47배나 증가했습니다. 투석중이 아닌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는 실제로 저염식이 더 나쁘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심부전 환자가 라스 억제 약물인 에이스 이니비터나 ARB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염식을 하면 사망 또는 입원 위험이 무려 5.78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염식이 얼마나 라스를 활성화시키면서 얼마나 심하게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 이 결과를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소금 섭취량과 사망률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98년 1차 조사 결과 소금 섭취량이 적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2006년 2차 조사에서도 저염식 그룹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8년 3차 조사 역시 소금 섭취가 적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했고 전체 사망률 역시 증가했습니다. 기존 의학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나트륨 섭취에 비해 가장 낮은 나트륨 섭취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약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다소 충격적인 연구입니다. 연구원들은 고혈압 치료에 반드시 저염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혈압 치료 중인 3,00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와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금 섭취가 제일 많은 그룹에 비해 소금 섭취가 제일 적은 그룹에서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도가 무려 4.3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HO 기준인 소금 5g 이하의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고 소금을 20g 이상 과도하게 섭취해도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g에서 15g 정도의 소금 섭취에서 사망률이 최저였고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률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10g에서 15g은 지금까지는 엄청난 고염식으로 지탄을 받아왔지만 과학적 근거는 오히려 적정한 소금 섭취량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압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먼저 4주 동안 하루 소금 0.6g의 심한 저염식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무려 41배나 많은 24.5g의 고염식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몸 전체 체액량은 변화가 없었고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평균 혈압 역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금 부하로 혈관이 이완되면서 말초 혈관 저항이 감소되었습니다. 41배나 먹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임신 중독증 아십니까? 전자간증, 자간증이라고 부르는데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이면서 단백뇨와 하지 부종이 있는 경우에 진단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식이요법으로는 염분을 줄이고 여기도 저염, 여기도 예방을 위해서 저염분 식사, 다 저염식을 권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도 염분을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세를 따를까요? 이번 연구는 2,00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고염식과 저염식을 비교했습니다. 저염식 임산부는 유산, 미숙아 출생이 증가했고 사산, 신생아 사망이 증가했고 부종, 전자간증, 출혈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고염식 임산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고 전자간증의 발생도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28명의 임신 중독증 환자에서 20명에게 여분의 소금을 추가로 공급했더니 모두 증상이 호전되면서 건강한 만기 출산을 했습니다. 이 연구의 데이터를 보면 임신 중독증에서 소금을 추가로 투여했더니 임신 중독증이 사라지고 다시 소금을 줄였더니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소금을 투여했더니 증상이 또 사라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투여량이 많을수록 더 빠르고 더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소금의 추가 투여량은 출산 시까지 섭취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신 중독증 증상이 재발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명의 환자는 매일 테이블 소금 4티스푼을 받았고 밤에 모두 섭취했는지 확인했다. 하루 20에서 30g 정도인데 소금 섭취량이 많을수록 더 빠르게 회복되었다. 16명 모두 완전히 회복되었고 하루 소금 3티스푼의 섭취를 유지했다. 이들 중 단 한 명도 태방경색이 발생하지 않았고 모두 만기 출산이 가능했다. 이어서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면에 소금 제한을 한 8명의 환자는 요통, 팔, 다리 및 복부의 자극성 피부 트러블, 팔, 다리 피로감과 경직감을 호소했다. 어떤 환자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기도 했다. 종종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해서 혹시 넘어질까봐 집 밖으로 나가거나 길 건너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런 증상들은 소금 투여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증상들이 첫 진찰 시 확인되었다면 소금을 더 섭취하자마자 사라졌을 것이다. 연구원들은 결론 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시 여분의 소금 공급은 임산부와 태아, 태반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염식은 전자간증을 예방하지 못한다. 저염식은 전자간증에 효과 없으며 오히려 체액량 고갈을 가속화시킨다. 전자간증의 치료로서 저염식은 효과도 없으며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용감하게 대세를 따르지 않았던 이 병원을 응원합니다. 최근 국내 연구를 보면 한국 여성에서 소금 섭취가 제일 많은 그룹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오히려 13.5%나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의 중요한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염식은 심박동수, 인슐린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혈압 하강 효과를 상쇄시킨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가이드라인은 소금이 아니라 첨가당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범인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의 모든 원인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소금에 뒤집어 씌움으로써 설탕은 아직까지도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소금 섭취를 통해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활력을 가지고 근육을 늘리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땀을 통해 소금이 배출되는데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느 누가 움직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극도의 피로감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겁니다. 우리는 기존의 과학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이제는 식탁 위에 설탕을 버리고 소금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투석 중인 환자와 이런 질병을 가진 환자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섭취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책들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염은 비참한 것입니다. 저염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빛과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희대의 의학 사기극인 저염식은 우리 몸을 더욱 병들게 할 겁니다. 이제는 빛과 소금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